코스피 사이드카가 10거래일 연속 발동됐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 폭락장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 변동성부터 수출 기업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 연준의 달라진 기조까지 세 가지 뉴스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이드카란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상태가 1분 넘게 이어지면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현물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멈추는 겁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쏠릴 때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안전장치인 거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열흘 내리 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연속 발동 기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거래일 연속은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과거 위기 국면에서는 사이드카가 며칠 터지고 나면 공포가 극에 달했죠. 그 뒤 매도세가 소진되면서 변동성이 가라앉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패턴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큽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이드카의 성격이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하방 사이드카가 주로 터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방 사이드카, 즉 급등 쪽 사이드카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 초반에 급락 사이드카가 걸렸다가 오후에 급등 사이드카가 터지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양방향 변동성은 시장이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하락장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가장 큰 건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가 다음 날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시장은 뉴스 한 줄에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알고리즘 매매, 즉 컴퓨터가 자동으로 대량 주문을 넣는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쏟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반응할 틈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걱정되는 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외부 뉴스 한 줄에 주가가 5%씩 오르내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기업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극히 어려운 환경인 겁니다. 한국거래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요. 사이드카 발동 기준을 현행 5%에서 조정하거나 프로그램 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급하게 손대면 시장 유동성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결정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이드카 연속 발동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선물 시장의 외국인 포지션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를 계속 쌓는지 아니면 매수로 돌아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이 변동성 장세의 종착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 수출 기업들한테는 또 다른 부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청 CBP가 단속을 대폭 늘리고 있는 건데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WRO라는 보류 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구에서 물건을 억류하는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이 직접 강제노동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한국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쓰는 원자재나 부품이 제3국에서 조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이 배터리 소재로 쓰이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한국 공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간 부품 하나의 출처가 문제가 되면요. 미국 항구에서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무역 장벽이 관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망의 윤리성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만 갖추면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 제품이 어디서 어떤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까지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미국은 2021년 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 통과 이후 단속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는데요. WRO 발동 건수가 2022년 대비 2024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초기에는 중국 신장 지역에 집중됐던 단속이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도 면화와 토마토 같은 농산물에서 전자부품, 광물, 의류, 수산물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도 특히 전자, 섬유, 태양광, 배터리 관련 업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사 공급망 전체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차 납품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하청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공급망 실사 체계를 갖춰야 해요.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은 공급망 실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수출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하셔야 할 핵심 변수는 미국 CBP의 보류 명령 리스트 업데이트입니다. 어떤 품목과 국가가 새로 추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과 겹치는 카테고리가 추가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시장도 흔들리고 수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완충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새 의장 케빈 워시의 정책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절약적 통화 정책인데요. 금리 인하든 시장 개입이든 최소한으로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전 의장 제롬 파월 시절에는 시장이 불안하면 비교적 빠르게 금리를 조정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시장에서 파월 푸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 때마다 연준이 방패막이를 해줬죠. 워시 의장은 이와 확실히 다릅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는 증거가 지금 없으면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의 태도 변화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본 조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차피 연준이 나서줄 거라는 전제해 위험 자산에 투자해왔어요. 그 전제가 흔들리면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쉽게 안 내리면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가 강하면 원화는 약해지고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집니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연준이 동결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인하하면요.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경기는 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봐야 할 핵심 변수는 6월 FOMC 회의입니다. 워시 의장 체제에서 나올 첫 번째 점도표가 핵심인데요. 점도표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말합니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전망보다 줄어드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 점도표에서 연내 인하 횟수가 한두 차례로 줄거나 아예 동결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면요. 신흥국 시장 전반에 자금 유출 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사이드카가 열흘 연속 터질 만큼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규제는 관세를 넘어 공급망 윤리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준마저 쉽게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받는 복합적인 압력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하나의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의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가장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는 코스피 선물 시장 외국인 순매매 방향입니다. 이 변동성 장세의 끝이 보이는지 내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